근데 생각보다 상속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지금 한 39% 정도가 10억이 넘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에. 근데 이게 한 몇 년 지나면 80%가 10억이 넘어간대요. 그러면 다 상속세를 내야 되는 대상자가 되실 거예요. 내가 우선 6개월 이내 그 1,000만 원, 3,000만 원을 마련해야 돼요. 근데 계좌에 3,000만 원 있으신 분이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때문에 2,000만 원 이상을 줄일 수도 있겠죠. 제가 뭐 얘기 많이 했는데 뭐 30억 넘어가면 싸워요, 진짜로. 50억 넘어가면 경찰 부르고, 100억 넘어가면 조용합니다. 왜냐, 법정에서 어차피 만나거든요. 예, 6개월이 빠듯해요, 정말. 예, 그래서 이 6개월에 대한 그 기간 동안에 뭘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일타의법. 오늘은 꼭 알아야 할 세금을 알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이장원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장원 세무사라고 합니다. 고액의 세금이 나올 때가 있는데 대중분들이 사실 많이 접촉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계속 유튜브 채널 운영도 하고 이렇게 좋은 방송 나와서도 많은 것들 전달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상속세 과세 기준이 이제 바뀌지 않은 탓에 요즘에는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가 부과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진짜 많이 늘었어요. 예전에 제가 한 6, 7년 전에 강의 가면 기업가들 조찬, 만찬 이런 자리만 있었거든요. 요즘 백화점 문화센터, 네. 주민센터 강의 뭐 이런 섭외가 들어올 정도예요. 아, 이게 정말 보통의 세금이 되고 있구나 라고 느꼈는데, 실무적으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상속이 이런 식입니다. 그냥 집 한 채 있고 현금 한 2, 3천만 원 있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예전에는 5억 정도였는데 네. 그 집이 지금 15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상속세가 뭐 4억 막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금 낼 돈 없잖아요. 그쵸. 집 팔아야죠. 이제 그 15억짜리 뭐 14억에 금매 팔고 세금 내고. 이제 이게 너무 허다해진 게 2016년도에 제가 그래서 그 부동산원 통계를 봤어요. 부동산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그게 한 5억 5천, 5억 6천 정도 돼요. 그러면 상속세가 20 몇 년 전에도 일괄 공제가 5억 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그냥 5억 원은 빼줄게. 그러면 상속세가 한 500만 원, 600만 원 나오거든요. 근데 2013년도 데이터 좀 보게 되면은 한 10억 5천만 원 정도? 그러면 상속세가 한 1억 700, 1억 1000 이렇게 나와요. 이제 자산 가치가 증가되고 돌아가시니까 상속세가 이제 부쩍 커진 거죠. 근데 생각보다 상속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뭐 딸에게 이렇게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금은 그거잖아요. 뭐 양도세나 증여세나 뭐 취득세 이런 걸 생각하죠. 근데 상속세 지금 얼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딱 들어가면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세금이기 때문에 그 논란의 강도가 엄청 크세요. 지금 한 39% 정도가 10억이 넘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에. 근데 이게 한 몇 년 지나면 80%가 10억이 넘어간대요. 그러면 다 상속세를 내야 되는 대상자가 되실 거예요. 그 숫자가 꽤 크더라고요. 몇십만이. 지금 상속세가 정확하게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시죠? 일괄 공제가 5억 원 있어요. 어찌되었던 거주자라는 요건만 충족하면, 그러니까 한국에서 있다가 뭐 경제적 활동을 하다 돌아가셨다가 5억 원을 빼주는 거고,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 원에서 이제 최대 30억 원까지 뭐 비율을 계산을 해요. 막 이 배우자 상속 공제를 다 계산하기는 어려우시니까 그냥 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는 상속세 안 나온다 생각하세요. 말씀을 드리곤 하죠. 주택을 상속받을 때 그럼 내야 하는 세금들 어떤 게 있고 절세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진짜 주택이 대부분이세요. 그냥 주택 한 채 있고 그냥 현금 조금 있고, 보험은 사실 거의 없으세요. 보험금 받는 경우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주식은 거의 없으시고요. 코인은 거의 제로고, 자동차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상속 재산의 7, 80%는 주택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 받아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려요. 결국 이제 이 상속이란 건 부의 이전이라고 해서 저는 울타리 세금이라고 말을 하는데, 윗세대가 이제 혹시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는 끝이지만 자녀는 이걸 받으면서 스타트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자녀가 이걸 또 팔 때는 결국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격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런 이슈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처음에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요. 그렇죠. 취득세를 낼 때도 무주택자가 받을 때와 유주택자가 받을 때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어제 상담하신 분도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받으면 취득세가 한 1,200, 네. 근데 유주택자가 받으면 한 3,600 나오더라고요. 많이 차이 나네요. 그러니까 취득세도 상당히 이 부담이 크세요.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그 주택을 넘겨봤는데 내가 우선 6개월 이내 그 1,000만 원, 3,000만 원을 마련해야 돼요. 근데 계좌에 3,000만 원 있으신 분이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부담이 안 된다라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엄청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취득을 하지 않으면 이 이거 주택을 팔 수가 없어요. 등기가 돼야 팔 수 있으니까. 결국은 취득세를 내야 된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주택자가 예를 들어서 한 명이고 유주택자가 두 명이다. 네. 근데 상속인데 다 같이 받아야겠다 할 수 있잖아요. 네. 3분의 1로 받으면 안 되고 무주택자가 34를 받고 나머지 두 분이 33을 받으면 돼요. 무주택자가 지분이 조금이라도 높으면 전체를 무주택자로 봐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취득세가 좀 낮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때문에 2천만 원 이상을 줄일 수도 있겠죠. 자녀분들 중에는 이걸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안 받으세요? 물어보면 이유가 그거예요. 청약의 조건이 날라가요. 상속주택에 대한 지분 일부라도 받아버리면 그 사람은 무주택자가 아니에요. 청약법 관련해서는 유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당첨이 됐다? 그러면 부적격자가 돼서 일정 기간 이내에 그 지분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또 그 지분을 누가 사겠어요? 다 그 지분권자인 다른 사람이 사야 되는데 형제가 돈이 있냐? 그럼 없으면 증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증여세인 거래 비용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민감하게 다툼이 발생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지분을 받으면 그동안에 쌓아놨던 청약의 좋은 가점이 날아갈 수도 있겠는데 지금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이 미래에는 이 상속재산이 다시 회수된다라는 보장을 못 할 것 같아. 그런 딜레마에 엄청나게 빠져요. 그래서 뭐 받고 바로 팔고 막 이런 것도 많아요. 근데 어떤 상속인은 바로 팔고 싶어. 근데 여기 어머님이 계속 살고 있어. 이걸 팔면 어머님 거처로 옮겨야 돼. 막 그런 딜레마도 빠져요. 쉽지가 않은 것들이 많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유주택자가 취득을 하더라도 이게 주택수에서 5년간은 빠져요. 상속주택은. 빠진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기존에 주택이 있었는데 상속주택이 막 세 채가 늘어나서 갑자기 그 다음 주택 취득할 때 중과세를 낸다라고 하면 당황스럽잖아요. 갑자기 나는 애기채 못하게 상속으로 받은 건데. 그래서 이것들은 5년간 주택수에서 우선 빼주겠다. 기존에 있던 것만 주택수로 봐줘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때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매기진 않겠다. 보유도 마찬가지세요. 재산세랑 이제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로 주택수에서 5년간 빼진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또 뭐 지분 40% 이하거나 지분이 공시지가가 6억 원 이하면 5년 이후에도 우선은 주택수에선 빼주겠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주택을 갖고만 있어도 사실 내야 되는 세금 중에 하나로 부담이 크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고 처분할 때가 사실은 좀 메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가 사실 앞에 두 세금보다는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종전주택이 있고 새로 이 상속을 받게 되면은 이거 팔 때 갑자기 비과세를 못 받으면 당황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비과세가 막 몇 억씩 차이 나요. 비과세를 받았을 때와 못 받았을 때 뭐 2, 3억씩 차이 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주택을 이제 말 그대로 주택수에서 빼주는 그런 제도도 있으니까 이걸 좀 잘 알아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상속받는 주택이 한 채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막 세 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주택수에서 빼준다라고 하는 상속주택을 우리는 선순위 상속주택이라고 불러요. 그 말은 뭐냐면 세 채 중에 한 채만 이걸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받으실 때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속재산에 대한 뭔가 나눔을 하실 때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가액으로만 나눠요. 근데 본인의 재산에 맞춰서 미래까지 그 구조를 짜고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말해줄 수 있는 이 뭔가 세무사님과 좀 이 업무를 진행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 얘기를 꼭 해요. 왜냐하면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맞게 해야지. 단순히 자산 뭐 30억인데 3명이니까 10억씩. 왜냐면 상속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시니까 그냥 10억씩 칼 자르듯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은 생각보다 이 대입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의 이제 손실을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같은 가족이었잖아요. 그 정도 서로 이해하고 좀 다투지 않는 방향으로 잘 조율을 하시는 걸 정말 권해드려요. 너무 많이 다투셔서 요즘.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다투요. 다툼을 얘기하셔가지고 그러면 부모님 유산을 두고 다툴 때 좀 현명하게 미리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요즘 그냥 말씀드린 건 무조건 좀 여유가 된다 그러면 증여를 해라. 증여를 미리 해라. 근데 이거 환경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부모님 20억짜리 주택 하나랑 뭐 10억짜리 그냥 주택이라고 해볼게요. 10억짜리 주택 하나랑 현금 2, 3천만 원 있어요. 이건 증여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주는 순간 불안해 하실 거예요. 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뭐 이런 거예요. 20억짜리 주택 하나가 아니라 10억짜리 하나랑 5억짜리 뭐 상가가 2개 있다 그러면 여유가 된다면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자녀에게 줘라. 특히나 권하는 건 저는 이제 30, 40대까지는 자녀들한테는
그 마중물이 필요하다고 많이 말씀드려요. 왜냐면 이 한국 사회에서 사실 게임 스타트를 못 해요. 여력이 없으면. 결혼 자체도 불가능하잖아요. 결혼 평균 비용이 3억 3천만 원인데 신입사원 연봉이 3,400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죠, 거의. 그래서 최근에 연구 결과도 나왔잖아요. 저도 기사 보고 그래 당연히 이럴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 기사가 뭐였냐면 뭐 2030은 영끌에서 주택을 샀었다 엄청나게. 근데 그 막상 비율 따져보니까 한 16만 건의 이제 주택 취득자금 소명계획서에 연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영끌을 해서 그러니까 DSR 40% 이상 해가지고 주택 산 2030은 3%도 안 돼요. 대부분 20, 30% 이상은 부모님한테 받아서 산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지금 안 주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경험을 했는데 그 응어리가 50대, 60대까지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엄청난 자산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700억이었거든요. 그래서 280억의 상속세가 나왔었는데 그 상속인의 나이가 그러니까 받는 자녀의 나이가 60대였어요. 요즘은 5, 60대 상속인이 허다해요. 60대가 허다합니다. 이제 그 사람 입장에 첫 번째로는 상속세 얼마예요? 280억. 이게 갑자기 60에. 고지서 받아보십시오. 이게 눈이. 그리고 두 번째로 아버지가 내가 30대 때 그 힘들 때 한 1억, 5억 이것만 좀 해주셔서 그러게요, 700억. 내가 뭔가 자수성가함에 있어서 사업을 더 크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아쉬워했었고 이제 세 번째로 말한 게 이건 정말 슬펐어요. 그러면 이제 나 죽으면 얼마예요? 왜냐면 그분도 60세예요. 네. 받고 나서 네. 동시에 그걸 고민하셔야 되네요. 네. 그러니까 480억에서 이제 돌아가시면 200억 내거든요. 그리고 또 돌아가시면 100억 내고, 그러니까 3대 넘어가면 100억 남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속세 부담이 이제 조금씩 자산을 형성하실 분들 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증여해라는 게 제가 가장 일반적인 룰이고, 네. 이제 미리 준비를 못 하시면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최대한 이 유언이나 이런 형태로 살아생전에는 그 자산에 대한 이 상속인들을 앉혀놓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전혀 안 해놓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나 죽으면 알아서 해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제가 여러 번 봤지만 집안 개판 나요, 진짜. 무조건 싸워요. 종합소득세나 이런 건 내가 번 것에 대해서 내가 그냥 내면 끝이잖아요. 이건 사람의 관계가 엮인 세금이거든요. 가족의 세금이라서. 무조건 만나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상속이 일어나고 나서. 꼭 막 잠수를 타세요, 한 분이. 예. 진짜로 별일이 다 펼쳐지는데요. 제가 막 얘기 많이 했는데 막 30억 넘어가면 싸워요, 진짜로. 50억 넘어가면 경찰 부르고 100억 넘어가면 조용합니다. 왜냐 법정에서 어차피 만나거든요. 예. 아 정말 너무 슬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문자나 전화하지 마라. 만나라. 그리고 좀 기둥 같은 중재자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 기둥 같은 중재자가 없으면 이게 힘들다. 하면 가끔 그 얘기 하세요. 세무사님이 와서 말을 해달라고. 그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그쵸. 선생님은 저를 찾아왔으니까 이미 선생님 편이라고 생각할 거다. 그렇죠. 제발 본인들이 직접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어색하더라도 해야 된다, 직접적으로. 그래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상속세 신고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우선은 기간이 짧아요. 뭐 5월 달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뭐 5월 14일 날 돌아가셨다 한다면 5월 말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6, 7, 8, 9, 10, 11, 11월 말까지 신고도 해야 되고 납부도 해야 돼요. 납부 방식에 이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세요. 그 어떤 거 생각하시냐면 연말정산 정도로 생각해요. 아 이거 뭐 한 하루 이틀이면 하는 거 아니야? 기간을 왜 6개월을 줬을까를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6개월이 빠듯해요, 정말. 예, 그래서 이 6개월에 대한 그 기간 동안에 뭘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장례식장까지는 알아요. 뭐 상조를 쓰든 장례 지도사를 쓰든 뭐 이런 것들 해야 되겠구나 인지하시고 장례식장 비용 이제 지불하시고 그 영수증 꼭 모아 놓으세요. 그 상속세 때 경비로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봉안시설을 한다거나 자연장지를 한다거나 그럼 그 비용도 경비로 인정되니까 영수증 무조건 보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한 달 이내라고 대부분 말씀을 드리는데 사망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한 달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 과태료가 있긴 있더라고요. 5만 원 정도 과태료가 있고 그다음에 사망신고를 해야지만 가족관계증명서 우리를 떼보시면 거기 앞에 사망이라고 떠요. 그 서류를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으로 뜨는데 한 2주 걸려요. 생각보다 행정처리 업무가 나는 지금 여유로워서 시간이 많아도 행정처리 업무에 시간이 걸려요.
사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나 이제 시군구청 가시게 되면은 이제 그 바로 이제 담당 공무원분이 말씀 주세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하실 거냐고. 그게 뭐냐면 이분의 모든 이제 부동산과 그 금융거래 내역을 다 알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국세, 지방세, 연금 막 이런 거 다 알 수 있어요. 그게 한 20일 걸려요. 그러니까 모든 게 기간이 좀 걸린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정보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다. 현장에서 부동산 내역은 바로 줘요. 토지, 건물, 선박, 자동차 내역 바로 줘요. 그 대신 나머지 부분들은 금융권에 이제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 자체가 좀 걸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쭉 내역이나 이런 리스트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3개월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 그 모든 은행과 보험회사, 증권회사를 가야 돼요. 내가 상속인인 걸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챙기고 그래야 거기 있는 계좌를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콜센터에다 전화를 해서 저는 말씀드려요. 필요한 서류가 뭔지를 미리 알아보라고. 그래서 사망신고 하러 간 김에 상속인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본인의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 있잖아요. 진짜 간단한 거, 뭐 주민등록 초번, 뭐 재적증명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기본증명서 10개씩 떼놓으세요. 왜냐하면 이걸 제출하는 데가 있고 복사한 다음에 돌려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마다 한 부씩 떼서 간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시고 아, 내가 지금 엄청난 데를 많이 돌아야 될 수 있고 서류가 많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차라리 오늘 온 김에 10부씩 떼놓자. 무조건 그냥 떼놓으세요. 필요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이제 은행 막 다 가셔야 돼요. 다 가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상속인이 대표자로 간다 그러면 위임장도 다 써야 돼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어느 한 은행만 가도 반나절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실무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이런 페이퍼 잡을 좀 할 수 있는 자녀가 가야 돼요.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게 어머님들은 이게 뭐야? 막 모르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내놔도 업무 처리가 안 된다고요. 어쨌든 그래 시간 내셔서 가시는데 갈 때 단순히 그렇게 이제 잔액 받아오시는 거 하면서 잔액증명서 얼마인지 알아오고 여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게 10년치 계좌 내역을 엑셀 파일로 요청을 해라. 10년치 계좌 내역을 엑셀 파일로 꼭 요청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상속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여를 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그 이내에 증여했던 모든 내역을 상속세 때 다시 얹어서 높게 계산해요. 근데 증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계좌 내역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세는 신고서 넣고 끝이 아니라 신고서 넣고 9개월 이내에 상속세 조사를 무조건 하거든요. 그때 10년치 계좌 내역 피상속인 걸 다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딸에게 예전에 결혼한다고 전세자금 뭐 1억 빌려줬다. 안 걸리셨다고 하시는 분들 맞죠? 왜냐? 세무서가 그래 한가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다 보고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렇죠. 근데 이럴 때 다 이럴 때 보이군요. 걸리요. 야, 살아생전에 줘도 국세청 아무 말도 걸리지도 않아 하시는데 이때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 안 냈던 증여세를 먼저 내야 돼요. 그리고 그 당시 신고를 안 했잖아요. 무신고 가산세가 20%. 그다음에 납부불성시 가산세가 좀 무서워요. 그게 연 8, 9% 쌓이거든요. 10년 치면 한 8, 90%가 쌓여요. 그리고 얘가 다시 상속재산에 얹어져요. 그래서 상속세를 또 내야 되고 상속세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또 붙고 그다음에 납부불성시 가산세가 또 붙어요. 6가지 세금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타격이 커요. 다 뱉어내는. 예. 그래서 증여는 오히려 하실 거면 좀 명확하게 미리미리 신고하라고 차라리 말하고 싶을 정도고 이 10년이라는 호흡이 길기 때문에 그 계좌 내역에 대해서 진짜 꼼꼼하게 본다. 그래서 저는 이제 피상속인 계좌만 그래 요청하는 게 아니라 상속인 분들 것도 당연히 요청해요. 왜냐? 상속인 분들 계좌도 볼 테니까. 상속인들 10년 것도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계좌에는 정규에는 그 상속인한테 준 게 안 떠요. 상속인 계좌에는 받은 사람의 피상속인이 떠요. 은행마다 적용 시스템이 달라요. 이런 것도 있고 상속인 이외 의자는 5년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사위, 며느리, 손주, 형제 정도. 이제 그분들도 사실은 당연히 그 당시 상속재산 얹어지고 증여세 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확인을 좀 안 하시는 편이 있는데 이게 좀 잘 확인하셔야 아 이거 아버지한테 내가 빌린 거였다. 그러면은 이게 증여와 차용은 아예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하는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 계좌를 저 같은 경우는 살펴보는데 2, 3개월 걸려요. 10년치 걸 봐야 돼요. 10년치 걸. 예. 그래서 6개월이 제가 상속세 신고 기간이 짧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거 좀 염두하셔야 돼요. 계좌를 보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엑셀 파일로 안 주는 금융권이 많아요. 제가 이거 꼭 혹시나 금융권 담당자분들이 보시면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발 엑셀 파일로 좀 주십시오. 예. A4 박스 제가 이렇게 한 2박스 받아본 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걸 다 쳐야 돼요. 아 진짜 힘들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계좌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해야 되고 3개월 이내 또 해야 되는 게 상속 포기랑 한정 승인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법에서 정한 기간이기 때문에 아버지 사업하다 돌아가시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막 채권 채무자들이 이제 연락이 오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정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3개월 이내 그런 것들 빨리 가름을 타야 돼요. 그 계좌 내역을 보고 또 뭐를 확인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채권을 확보해야 돼요. 이거 아버지가 친구분에게 1억 빌려준 게 있었네. 그래서 아까 다시 약간 돌아가면 아버지의 휴대폰, 어머니의 휴대폰은 절대 없애시면 안 돼요. 최악이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왜냐? 일반적으로 보세요. 내가 친구한테 1억을 빌려준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그 메신저나 문자 하나 정도 남기지 않아요? 야 1억 원 보냈다. 천천히 갚아. 요 정도는 보낼 거라고요. 알았어. 그러면 빌려줬다는 걸 서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확보를 해야죠. 그 사업하고 돌아가신 분은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부고를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부고가 생각보다 전달이 안 되고 미스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을 승계받으라고요. 그래서 저는 1년 정도는 휴대폰 없애지 말라고 하거든요. 가장 낮은 요금제로 바꿔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3개월이 끝나시고 그다음에 6개월로 넘어가면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도 신고지만 제가 처음에 이제 무료로 이제 상속세 상담할 때 무조건 납부세액을 말씀드려요. 왜냐? 납부도 6개월이 내야 돼요. 근데 납부세액이 몇 억씩 나오니까 부담이 커요. 근데 상속세만 내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 더 내야죠. 방금 말했던 취득세. 왜냐면 부동산이 대부분이니까. 그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종합소득세도 내야 돼요. 그분이 11월까지 사업하다 돌아가셨다 11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돼요. 그리고 다 납부 3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납부 재원 마련을 좀 하셔야 되고 혹시나 상속인들이 또 다툰다 그러면 제가 그 말은 해요. 그러면 그 계좌를 공동계좌에 묶어놓고 쓰지 마라 서로. 세금은 공동의 문제예요. 제가 다툼하시는 분들한테 꼭 말하는 게 뭐냐면 상속 재산에 대해서 막 내가 얼마 가져가네 이것에 대해서 다투는 거잖아요. 근데 상속세는 대한민국은 상속 재산 총액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예요. 내가 안 낸다? 너가 내야 돼요. 서로 상속인들이 어차피 연대 납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의 세금 문제라고 생각하고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합치를 좀 봐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결국 본인들의 가산세가 엄청 커져요. 그래서 이런 다툼을 하시더라도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법무법인이랑 같이 일을 하는데 세금은 같이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도움 드리고 그러기는 해요.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납부를 6개월 이내에 꼭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9개월 이내에 상속세 세무조사가 있으니까 앞서서 이렇게 신고서를 만들 때 준비했던 다양한 논리들을 이제 조사가 나오면 조사관님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상속세 세무조사도 깁니다. 10주에서 3달 정도 해요. 한두 달 하는 것도 아니고. 안 걸리셨으면 이제 기다려 보십시오. 이제 제가 말씀 많이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는 이미 국세청이 20년 전부터 거의 다 생각을 했고 거의 다 많이 이제 포착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증여세는 뭐 살아생전에 주는 거고 상속세는 돌아가셨을 때 이제 받는 건데 근데 증여세랑 상속세 좀 큰 차이점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데